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를 팍스 밀키트에 담아서 공개해 드리니까요. 9시 20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으로 혼쭐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자, 대표님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방송 종료 이후에도 이재선 대표님의 돈줄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 샵 3989번호로 문자메시지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쉽고 간단하게 입장 가능하시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되니까 얼른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여서 상승 출발했던 우리 증시. 하지만 개장 3분여 만에 하락으로 방향을 틀면서 2% 전후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에 힘입어 오전 11시 이후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양지수는 보합권에서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입니다. 하지만 장중의 변동폭을 보셔야겠는데요. 1264원에서 1278원 넘게까지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다가 중간치쯤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종가는 전거래일보다 1원 50전 내린 1271원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3% 정도 떨어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지난 10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2200선이 붕괴되면서 2180이라는 1저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에서 마쳤다고 평가됩니다. 그래도 4거래일 연속해서 파란불입니다. 아래쪽으로 긴 꼬리를 남기면서 2218포인트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0.5%가량 올리면서 675포인트 부근에서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짚어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어제와 동일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4거래일 연속해서 개인은 담고 기관은 금융투자 위주의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4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으로 팔자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강하게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시작이었는데요. 유럽에서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나왔고 작년 연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애플의 급락세에 시장은 겁을 먹었습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차량 인도량이 당초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했고 2022년 4분기만 봐도 월가의 예상치를 밑돌면서 간밤 주가가 12% 이상 폭락했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부터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어야만 했습니다. 애플은 줄어든 수요로 인해 몇몇 납품업체들의 에어팟, 애플워치, 맥북의 부품 생산을 줄일 것을 통보했다는 소식에 3.7% 내림세로 마감했는데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은 이날 주가 하락으로 시총이 2조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1월 첫 거래일에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했었던 애플은 정확히 1년 만에 시총 1조 달러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장 초반 발표된 경제 지표도 부진했는데요.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준점인 50 이하는 제조업 경기가 위축 상태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 초반 빠르게 하락 전환했던 3대 지수, 다우는 0.03%, 나스닥이 0.76%, S&P 500 0.4%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이재선 대표님의 종목들 점검해보고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주신 종목들도 있고요. 아침 7시 방송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공개해준 종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풍문으로 들었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너무나 익숙하실 텐데요. 수익으로 혼쭐 내주시는 돈줄 선생 이재선 대표님께서 알려주신 종목들이고요. 또 긴 장대 양봉, 불기둥 만들어주시는 종목들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종목이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수익률 기록한 종목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아모센스가 18%, 히림이 12%대,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에는 12월 7일에 29,900원에 매수해서 37,700원에 청산 타이밍 알려주시면서 46% 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핑거스토리 어제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이죠. 167%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었고요. 데모와 선익시스템이 10%대 그리고 미래나노텍은 23%의 수익률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팍스 밀키트도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높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실 것 같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세 번째 거래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첫 거래일에는 좀 아쉽게 마쳤고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보합권에서 마쳤으니까 오늘은 또 한 단계 성장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포착해주고 계신 분이죠. 이재선 대표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줄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최근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매매할 섹터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매매할 대상이 많지 않다. 이 뜻의 핵심을 짚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 없다. 핵심 섹터만 보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식 밀키트 시간에 밀키트 섹터들 알려드리고 있죠. 이 종목들에만 집중하시면은 지금도 오히려 수급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런 좋은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으니 오늘 시간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길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이재선 대표님의 목소리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오늘 장에서 또 불기둥 상한가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샵 3989 번호입니다.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그렇게 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고 오늘의 불기둥 종목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본격적으로 수익률 리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 오늘 3거래 올해 두 번째 거래일이 지나갔는데 네. 그때 하루에 두 종목씩 벌써 상한가 간 종목들 짚어주셨다고요. 네. 자, 그러면은 뭐부터 들어볼까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거부터 제가 언급을 해야 될지. 그렇죠. 요즘에 시장이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핵심 섹터만 보시면 돼요. 조금 전에도
뭐 애플, 뭐 테슬라 이런 쪽에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런 쪽은 좀 천천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 시장의 핵심이 뭡니까? 어제도 로봇 관련주, 그리고 엔터주, 그리고 콘텐츠주 뭐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XR 관련주 같은 경우도 있고 웹툰 관련주 뭐 이런 쪽은 콘텐츠에 다 포함되니까 이런 핵심 쪽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순환매가 나온다. 그럼 순환매 나오는 쪽 한 번씩 리튬 관련주들 한 번씩 올라오고 하죠. 그럼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감기약 대란이랑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지난주에 나왔었죠. 그때 여러분들께 이거 더 봐도 됩니까? 라고 질문해 주셔서 아니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하루 상승한 종목은 다음날 차익 실현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설명드렸는데 지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자 새해 첫날 SAM젠터 그리고 경남지약 이거 바로 전날에 새해 첫날에 온라인 교육을 해서 증시 대전망해 드렸습니다. 2시간 40분짜리 명강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때 다 짚어드렸던 종목들이죠.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새해 첫날 두 종목이 말이죠. 자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장중에 저희 종목 검색기로 포착해 드렸고 상한가 그리고 핑거스토리. 핑거스토리는 지금 오늘도 이제 수익률 1위 종목으로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집중해서 핑거스토리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자 저희가 이 핑거스토리 지난번에도 전설의 불기둥 종목이다라고 이 전설의 불기둥은 여러분들이 별명을 붙여주신 건데요. 자 핑거스토리 이 3일 만에 상한가 3번 빵빵빵 터지면서 100% 상승률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욕심 부리지 않는다. 상한가에서 최소 절반 이상, 그 이상 전량 차익 실현해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은 그 교육 내용대로만 따라오시면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음봉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음봉 날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화일약품 상한가가 또 나왔죠. 그래서 검색기에 포착해서 화일약품 상한가 그리고 길게 가져가지 않는다라고 이 밀키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정리하고 다시 한번 핑거스토리를 매수를 해서 검색기에 정확하게 포착됐고 우리 매직 계산기로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이 명확하죠 저희는. 자 그러다 보니 포착하고 다음날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거의 30% 그래서 129.63%가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 종목을 좀 휴식이 좀 필요하다.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는 저항 구간이 된다. 어느 구간이죠? 10,000원 구간이 되겠죠. 그럼 10,000원을 저항으로 여기고 휴식 구간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넘게 저희는 보지 않고 있었는데 또 이제 저희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서 위아래 꼬리 달면서 이제 캔들이 이제 방향 전환 가능성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어제는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에도 포착이 되었죠. 그래서 어제도 또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또 37.43%, 160%가 넘는 이 전설의 불기둥 종목. 여러분들이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이달 초 그러니까 연말 연초를 너무나도 뜨겁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시장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관련주, 웹툰 관련주, 재벌집 막내 아들 성공할 때부터 웹툰 관련주 관심 가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핑거스토리는 시작이 너무 좋았던 것이죠. 집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보이면서 여러분들께 전설의 불기둥이라는 별명까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핑거스토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저희와 함께 교육방에 참여하시면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수익 보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핑거스토리 뭐 19%에 죄다 팔고 12%에서 다시 재매수했는데 또 18% 됐다. 하루 만에 37%. 저보다 이달은 나으신 분이라니까요. 이분이. 예. 하루 만에 30%. 상한가가 30%인데 37% 수익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욕심 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30% 놔두고 매도하셨답니다. 자, 70%를 매도하고 30%만 상한가에서 보유한다. 저희는 잘하셨습니다. 칭찬해드립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풀리고 2%. 여러분 이 기준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고점 대비해서 급등한 종목들 2% 밀리면은 차익 실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절반 이상. 웬만하면 여러분
모두가 전량 매도를 한번 하세요. 차익 실현하시고 다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매우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날은 상한가 풀리고 종가 부분에서 한번 쭉 미끄러져 내려왔죠. 세 번째 상한가 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라고 하시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교육을 많이 받으셔서 아는 내용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실천을 해야지 내 계좌에 쏙쏙 수익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실전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행합일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데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참된 알미 아니다라고 하죠. 여러분 수익을 챙겨가지 못하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이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다.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계속 손가락 이야기라고 표현을 해주시는데 예, 위트 있으신 분이죠. 네. 계속 또 7%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계속. 저는 전량파입니다. 저희는 상한가 들어가도 욕심 부리지 않아요. 왜? 다음 날 또 포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최소 절반 그리고 전량 차익 실험을 다음 날 또 포착을 하시면 되겠죠. 어디서? 저희 노란톡방 교육방에서 매일매일 저희가 종목 검색기 그리고 매직 계산기 통해서 포착을 해드리고 매도 시그널도 명확하게 고점 대비해서 얼마인지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핑거 스토리가 네 번째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 너무나도 이 어려운 시장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까지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노란톡방에 올려드려요. 시가총액 1조 이하의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 그리고 편입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대로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육을 해드리면 그대로 따라오시고 핑거스토리 신규 상장주인데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폭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충분합니다. 거래 대금이 부족한 종목은 어떻다? 장 막판에 단타 세력들이 딱 빠져나가면은 윗꼬리가 쫙 달리면서 내가 회의 잠깐 갔다 왔는데 분명 수익권이었는데 마이너스 돼 있는 거 자주 경험하실 겁니다.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1시간 50분 이렇게 진행하고 보면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 대금이 약한 종목들은 세력이 빠져나가면은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그런데 핑고스토리 어떻습니까? 항상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 그렇다라는 것은 단타 세력이 빠져나가도 윗꼬리가 크게 달리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할 기회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거래대금 한 2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이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세우기도 정말 편안합니다. 위에 갑자기 순식간에 1분 안에 밀리는 종목들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폭발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전설의 불기능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현재가 그리고 차익 실현 구간 그리고 손절 구간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희 교육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가격 전략을 명확하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잼에서 첫 번째 할 때도 8,910원 구간에서 이 쉬는 구간이죠.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음봉이 떨어지는 쉬는 구간, 이렇게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포착을 할 수 있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려고 하면은 매수를 걸면은 더 올라오고 매수를 걸면 더 올라오고 해서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최고점에서 매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승구간에서 쉬어가는 구간, 이 구간이 그리고 지지가 되는 구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진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낮은 가격에 좋은 가격에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포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고 있다. 첫 번째 재매수 후에 이렇게 130% 나왔죠. 이 당시부터 전설의 불기둥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저희에게 이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또 37%, 160%가 넘는 수익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신규 상장한 지 한 달도 안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목들 포착해서 매매하셔야겠죠. 지금 많은 종목, 많은 섹터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 압축해서 저희 종목 검색기 그리고 매직 계산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오늘도 교육 받으면서 신나게 좀 어려웠던 시장 이겨내고 신나게 수익 실현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해주신 네. 내용이 사실은 노란톡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의 일부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수많은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매매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지 않고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 근데 방금 뭐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사실 그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는 것도 실천이거든요. 맞습니다. 방송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그래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은 들어오시면 그 안에서 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전략과 그리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이재선이나 밀키트라고 보내주시고 오늘의 시작하는 실천은 이제 오픈 채팅방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제가 권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이제 어제장 얘기 시작하기 전에 예상지수 한번 짚어보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오늘도 조금 출발은 아쉬운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거래가 시작이 됐는데 좀 따라가려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요. 미국 시장보다 낙폭이 조금 더 깊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현재 0.8% 정도 내리면서 어제 종가보다 18포인트 이상 내려와서 현재 딱 2200선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조금 더 깊은데요. 1.64% 빠지면서 663선. 그래도 지금 동시호가 진입 구간보다는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시간 8시 51분 막 지났습니다. 개장까지 9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개장 후에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재선 대표님과 어제장 얘기부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장에 앞서 설명해 주신 우리 핑거 스토리 손가락 이야기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관련해서 웹툰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계속해서 그 웹툰 미디어 콘텐츠주들 좀 전망을 좋게 평가해주고 계시니까요. 다른 리오프닝주 얘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엔터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우선은 뭐 엔터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하이브, JYP 엔터, SM, YG 엔터테인먼트 있는데 SM도 사실 뭐 그 전에 불기둥 포착해주신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너무 많은 종목이 있어서 수익률 점검표에 담을 수가 없었지만 SM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착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어제도 2.6%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선은 테마 관련해서 좀 넓게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 대표님은 아이돌 좋아하세요? 아이돌 좋아하는데 요즘에 잘은 못 보긴 합니다. 좋아는 합니다.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네. 혹시 따로 좋아하는 아이돌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뭐 네. 블랙핑크도 좋아하고요. 네, 요즘에 뭐 대세는 뉴진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요즘에 뭐 르세라핌도 뭐 인기 많고 맞아요. 역시 남자니까 걸그룹을 더 좋아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원래 그거 아세요? 여자들도 예쁜 여자 좋아하거든요. 맞아. 저도 그렇죠. 보이그룹보다 걸그룹을 좋아하는데 걸그룹 르네상스 시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뉴진스가 새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이 또한 너무나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또 앞서서 블랙핑크 얘기해 주셨는데 YG엔터에서는 블랙핑크를 잇는 새로운 걸그룹 발표를 하겠다라고 나온 상황입니다. 엔터주들 뭐 12월장에서도 좀 그나마 잘 버텨준 것 같은데 네. 좀 이런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자, 엔터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전망은 좀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좀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에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외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SM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좀 독특하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여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매각 이슈까지 있죠. 이수만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카카오랑 CJ랑 지금 링크가 계속 되어 있는데 뭐 그쪽으로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네옴시티는 무슨 말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다들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빈살만 왕세자랑 이제 뭐 공주랑 해가지고 이 SM 엔터에 이 엔터 사업을 사우디에도 만들고 싶어 해요. 사우디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게임 산업에도 관심이 많고 수소 산업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일본은 패싱하고 우리나라만 하루 일찍 왔다가 빠르게 갔죠. MOU를 맺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이수만 씨랑 뭐 보아 씨랑 해가지고 초청해서 이제 극진하게 대접도 하고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절단으로도 SM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또 엮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은 그냥
좀 지나가는 이슈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사절단으로 뭐 이수만 프로수가 정말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마다 한 번씩 이슈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핵심은 이제 매각 이슈가 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뉴진스, 그 르세라핌, 요 하이브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을 많이 보냈죠. 또 이제 저희가 걸그룹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보이그룹 하면 또 BTS 빼놓고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남자들은 항상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군대 아니겠습니까? 병역 문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정도 되면은 좀 네. 어떻게 혜택을 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스포츠나 예술 분야처럼 네, 그쵸? 대안이라도 좀 네. 되면은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제가 결정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주가가 힘들게 흘러가다가 최근에 이제 동생 그룹들이 너무나도 잘해주면서 이제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너무나도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뭐 블랙핑크가 이제 뭐 더 블랙 레이블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다라고 했고 방금 또 설명해 주셨죠. 이름이 베이비 베이비 몬스터였나요? 몬스터, 그렇죠. 맞아요. 예, 이런 신인 걸그룹도 이제 블랙핑크 동생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걸그룹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니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은 이제 걸그룹 르네상스 뭐 전성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이제 블랙핑크가 지금 월드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뭐 가는 국가마다 지금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걸그룹 중에서는 사실 월드 투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블랙핑크라는 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YG에서 이제 블랙핑크 외에도 무언가 이제 무기가 필요한데 이제 동생 그룹까지만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또 순환하면서 또 이제 뭐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YG도 다시 한번 또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터주 여러분들 꾸준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들이 사실 각광받은 게 초반이 이제 한한령 해제가 되면서 좀 해외 여행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하면서 해외 콘서트 이런 부분에 사실 수입이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전망도 좀 앞으로 지켜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엔터주들 그중에서도 종목들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쏙쏙 집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테마로는 로봇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저는 그 대표님 앞서 수익률 얘기하실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 포착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좀 로봇주들 관련해서 이슈가 나온 부분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걸 로봇주 CS2023 사실 이제 내일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CS2023 에 대한 관심으로 로봇주들 전체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제 같은 경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실 개별 이슈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 부분으로 그 종목만 조금 크게 움직인 걸로 봐야 되는지 이걸 대표님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제가 거래대금도 감소돼 있고 전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순환매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대장을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로봇주가 굉장히 좋았었죠. 뭐 대표적으로 휴림 로봇부터 시작해서 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뭐 에브리봇이라던가 뭐 로보로보 등등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결국 보면 순환매는 한 번씩 돌았단 말이죠. 자, 이번에도 순환매는 돌 수 있는데 어느 타이밍이냐가 중요한데 CES에서 이제 작년까지 해서 또 이제 삼성에서 또 이제 로봇에 진심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전에는 LG그룹이 원래부터 로봇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주력으로 이제 핵심 이제 미래산업으로 점 찍었었는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에서 뭐 유상증을 통해서 이제 지분 인수하는 부분 통해서 이제 강력한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요 차트를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 구간에서 보시면 요 구간 있죠. 장대 항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렸죠. 자,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주일 넘게 2주 정도를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보시면 로보로보는 거래량도 이 거래 대금도 폭발하고 거래량도 폭발하면서 먼저 신호를 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주 정도 이렇게 쉬었다. 제 생각에는 CES를 준비해서 이 종목이 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이제 힌트를 주셔서 제가 이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네.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아무거나 건드리지 마시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온 윗꼬리가 달려도 됩니다.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는 두세 배 증가하는 거 안 돼요. 요즘 거래량이 다 바닥이니까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는 예, 비교도 안 돼요. 기존엔 점이었는데 이거는 봉이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을 순환매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시간만 낭비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그 예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로보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한가를 포착을 해주신 종목이고요. 사실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냥 보합 마감으로 남으면서 좀 아쉽지 않았나 했는데 이제 CES 2023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온 부분 확인을 해주시면서 쉽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과 이슈 있는 테마들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봇주들 그리고 그중에서도 로보로보 차트 통해서 설명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지금 개장하고 1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금 더 안정화되는 모습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이렇게 폭발하는 종목, 아침에 급등 나오는 종목 찾아주는 저희 종목 검색기. 네. 오늘도 이따가 대표님 조금 이따 한번 보여주실 거죠? 물론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은 너무 장 초반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후에 종목 검색기가 실제로 오늘 장에서도 어떤 종목 포착해내는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잠깐 얘기 언급하고 넘어가자면은 웹툰 쪽 컨텐츠주들을 보고 싶은데요. 어제 사실 사마네트웍스가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 새로 제작하는 드라마 두뇌공조라고 보니까 정용화 배우랑 차태현 배우가 주연으로 나오던데요. 동시간대 시청률 1위 했다는 소식에 급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사실 콘텐츠주들 12월 뭐 한 달 동안도 계속 좋았는데 1월에도 이 흐름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콘텐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너무나도 뭐 좋은 이슈들이 많았죠. 뭐 수리남, 재벌집 막내 아들 뭐 등등 해서 지금 최근에도 뭐 글로리 네. 더글로리 맞죠? 송혜교 네, 네, 그렇죠. 맞아요. 아시는군요. 네. 네. 그런 뭐 작품들 뭐 카지노도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두뇌공주 이런 작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자금이 이제 성장주 쪽에서 빠져나가다 보니 이 콘텐츠들이 맥을 못 추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당연히 저는 좋다고 보고 올 한 해를 놓고 봐도 콘텐츠주들은 도약의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콘텐츠주들이 얼만큼 역량이 있는지는 오징어 게임으로 크게 증명을 했고 그 하나가 아니라 그 전에도 뭐 킹덤도 있었고 최근에는 연속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우영우부터 시작돼서 어마어마한 이슈를 계속 몰고 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글로벌 OTT 시장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넷플릭스가 독주하던 시장에 디즈니라던가 이런 애플이라던가 뭐 HBO라던가 뭐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뭐 티빙이라던가 뭐 많은 곳들이 진출을 하고 있죠. 쿠팡플레이도 있고. 자, 이런 곳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디즈니가 왜 바로 자리를 잡았습니까? 자체 IP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뭐 마블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바로 팬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마블을 보려면 디즈니를 가야 된다라는 게 있죠. 오징어 게임을 보려면 넷플릭스를 가야 된다. 이런 것처럼 콘텐츠를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이런 기업들의 쏠림 현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K 콘텐츠 지금 너무나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 왜? 가격 협상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 협상을 할 때 우리한테 조금 더 투자를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콘텐츠주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올해도 어떻게 보면은 한 해를 또 멋지게 또 장식할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콘텐츠주는 꾸준히 보실 만한 이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관련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작으로 뭐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 그 한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을 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크게 움직였던 시장인데요. 올해도 콘텐츠주들 이제 이번 달이 아니라 길게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드라마, 영화가 뭐
TV 아니면 OTT 시장에서 흥행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되는 한 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콘텐츠 관련주들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현재 시간 9시 4분 30초 막 지났습니다. 저희 지수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시호가 진입 구간에서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낙폭이 깊어서 좀 우려가 됐던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한 4% 가까이 떨어져서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줄여나가면서 양지수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8%, 포인트로는 한 8.5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2210포인트, 그래도 2200선이 무너지지는 않는 모습 지켜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4% 내렸습니다. 672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시겠는데요.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반갑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51억, 외국인 20억 정도 담아가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70억 정도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개인이 코스닥 쪽에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네요. 120억 정도 담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이 88억, 기관은 26억 정도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짚어봐야겠죠. 환율 오늘 장 초반 좀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8원 넘게 올리면서 1279원, 어제 종가가 1271원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1280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장 일단은 조금 아쉽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올라올 종목은 올라오고 있겠죠? 저희 혹시 벌써 포착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 저희 있나요? 검색기에서 네. 포착된 종목인데요. 오, 일동제약이 4% 정도의 저희 검색기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제약주, 네. 네, 제약주 오늘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감기약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감기약이 이제 중국인들이 와서 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뭐 약을 싹쓸이하는 거 아니면 직접 수출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남양주 쪽이나 이런 하남 쪽까지 가서 싹쓸이를 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이제 감기약 판매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검색기에 포착해서 너무나도 좋았던, 사실 어제 포착됐던 종목인데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가 오늘 10% 이상 올라오고 있고요. 일동제약 4%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릴 때마다 4%였는데 벌써 6%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거래대금이 둘 다 지금 7위파에 있으면서 화일약품, 일동제약 너무나도 이제 좋은 거래대금을 보고 있죠. 그럼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워낙 좋은 모습, 저희가 상한가를 포착했을 때 말씀드렸고 다음 날 제가 밀키트에 나와서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음봉 나오면서 그때는 이제 거의 고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윗꼬리를 크게 달고 있죠. 직장인분들이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욕심 부리시는 게 아니라 상한가 들어가면은 당일날 절반 이상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음 날 가면은 적당히 정리하는, 지금 구간은 특히나 빠르게 정리하지,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수익권 이렇게 다 내주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포착됐을 때, 그럴 때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일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 3,000원 구간에서 계속 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2,900원 구간이죠. 3,000원 못 넘어가면 이것도 빠르게 뭐 짧게 정리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자,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4%대 포착이 돼서 이제 6%대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뭐 급락 이후에 뭐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우선적으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거래대금이 굉장히 좋게 폭발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이 바로 위에 있는 이 3만 원 구간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3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보유하시고 3만 원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냥 짧게 뭐 하루에 2, 3%만 해도 사실은 좋은 수익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짧게 정리를 하시고 만약에 3만 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3만 원 이탈할 때까지 좀 보유해서 이제 거래대금이 감소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약주 보시면서 뭐 벌써 7% 넘어가고 있는데요. 3만 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죠. 저 요 구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이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네. 이슈도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장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급등 급락을 반복을 했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또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네요. 현재 지금 8% 넘어서면서 32,200원까지 돌파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3만 원 구간을 좀 눈여겨보시라 하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섹터별로도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조금 더 하락세가 나오고 있으면서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많은데요. 그 와중에 코스피에서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의료정밀 섹터와 업종만 이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의료정밀에서는 미래산업이 8%, SD바이오센서가 2%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 사실 어제도 살짝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KT, LGU 플러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오늘 장에서도 LGU 플러스는 현재 보합이지만 KT가 0.9% 정도 올라오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짚어보고 가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많은데요. 그 와중에 정보기기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들이 데이터 솔루션, 줌인터넷, 모어데이터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데이터 솔루션이 15%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비금속 업종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고려시멘트가 10% 정도, 그리고 삼표시멘트도 1.4%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 다른 종목 한번 실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레인보우 네. 로보틱스 오늘도 4% 가까이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잘 지켜갈 수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도 잘 지켜가면은 매우 좋다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이 이 종목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차익 실현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오늘도 고점 대비해서 좀 밀려 내려오고 있죠. 고점 대비해서 2% 밀리면 그냥 차익 실현하세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이미 욕심은 많이 부리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밀린다. 그러면은 내가 욕심 부리지 않고 차익 실현 잘 해서 일단 수익을 챙겨놓고 지금 시장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수익을 챙겨놓는다. 제가 매일매일 노란톡방에 시황 정리해드리면서 계속 강조해드리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욕심 부리지 않는다. 수익 챙겨놓는다. 이 내용 항상 강조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된다라고 했죠, 제가? 실천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대로 강의해드린 내용을 알고만 있으면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꼭 실천하셔서 계좌의 수익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종목 포착해드린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주시면은 지금 시장 어렵지만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어제도 오늘도 상한가 2종목씩 그리고 일동제약도 저희가 포착해드리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와만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교육 내용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상승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윗꼬리 달고 조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기 강조해 주셨는데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높은 수익률은 어떻게 챙겨가는 건가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3989 번호로 문자만 남겨주시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은 현재 지금 시장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형주나 좀 시총상위주 무거운 종목들이 움직이기가 힘든 장세 속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수익 보시는 방법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종목 검색기가 아침에 급등하는 종목 포착해서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자, 이렇게 짧게 조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교육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3분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동제약 현재 7%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제약바이오주들도 상승 여력이 좋습니다. 화일약품도 10%대, 제일파마홀딩스가 오늘 18%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어제 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있었던 진시스템 같은 종목도 오늘 현재 16% 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 경남제약 마찬가지 이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2.5% 상승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저희 밀키트 들어보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출발은 좀 불안하긴 한데 네. 어떻게 어제처럼 좀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요즘에 시장 얘기하는 게 사실 그렇게 썩 달갑지 않으실 텐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시장이라는 게 지금 올해는
작년에는 너무나도 악재가 뭐 극심하게 나오면서 미국의 긴축,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국의 봉쇄 이렇게 3대 악재가 너무나도 크게 작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3대 악재가 하나씩 해소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긴축은 완화되기 시작했고 상반기에 끝난다. 러시아도 지금 이 총공격을 하지 않냐라고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무기 더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총공격이 아니라 외교를 통해서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다. 그랬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봉쇄는 이제 끝낸다라고 하고 있죠. PCR 검사도 이제 조만간 안 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올해는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은 공급망이 문제였는데 공급망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하면 올해는 악재를 해소해 나가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지금 심리적으로 흔들고 거래 대금이 없을 때 수급적으로 살짝 적은 금액으로 밀어내릴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흘러내리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복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으시니까 에이 뭐 작년에도 복구된다고 했는데 복구 안 됐지 않습니까? 더 내려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메이저들이 노리고 지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는 다르다. 작년은 기술적 반등이었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악재가 소멸돼서 좋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속지 않아야 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1, 2월은 메이저들의 이 펀드 매니저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포트폴리오를 비워내고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겠죠. 비워내고 나서 다시 담는 구간입니다. 그러니 1, 2월 구간에서는 초반에 매도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매도합니다. 기관이 매도합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매도하는 구간이에요. 원래 포트폴리오를 덜어내는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만약에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호재가 되고 추후에는 야, 이 사람들은 포트폴리오를 작년에 이미 매도한 구간이 있어서 덜어낼 생각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오히려 자신감을 갖고 이 메이저 세력들이 그럼 세수를 세부대에 담으면 그 술이 어디에 담기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술을 담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섹터들,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작년에 어려웠던 것들 만약에 손실이었다라고 하면 원금 회복하고 수익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저희 밀키트 시간 함께 하시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매일매일 교육 받으시면은 분명히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오늘도 조금 쉽사리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올라오는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 안에서 포착해주고 계시니까요. 샵 3989 문자 보내고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자리 옮겨서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텐데요. 이 밀키트의 오늘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도 오픈 채팅방 안에서 공개되니까요. 저 이동하는 동안 빠르게 한번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선 대표님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종목 검색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확인을 해볼 시간입니다. 팍스 밀키트의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종목과 테마 알려주실 텐데요. 저희 방송에서는 테마 위주로만 알려드리고 자세한 종목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대표님 오늘 팍스 밀키트 저희 어떤 부분에 주목해 보면 될까요? 네, 여러분 오늘의 밀키트 섹터는 일단 CES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CES 매년 열리는 이 미국 라스베가스의 세계 3대 IT 축제죠. 자, 이 IT 축제에서 한 해에 어떤 IT 제품이 그리고 IT 섹터가 유행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들으신 바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 섹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CES 섹터들 올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잘 찾아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수급이 이미 쏠리고 있는 섹터들부터 시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종목들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바로 CES 관련주입니다.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샵 3989번 문자 보내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